성격 급하고 요약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4가지만 준비해봤어요. 이 4가지만 지킨다면 글쓰기 초보라도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글쓰기 능력은 중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 시점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글쓰기 능력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혹시 이미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적인 분들 중 글쓰기 강의를 결제했는데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써보라는 상투적인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환불하세요. 돈 한 푼 안 드는 이 영상 딱 하나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인내심만 갖고 있다면, 물론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외워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보는 분들은 초보라도 글의 퀄리티가 5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나만 알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보면 나 뭐 갈 데 없겠. 어차피 다들 끝까지 안 볼 거 아니까 그냥 내 복습용 영상 내가 만든다 생각하고 꿀팁 방출합니다. 성격 급하고 요약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4가지만 준비해봤어요. 이 4가지만 지킨다면 글쓰기 초보라도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단어 선택의 위력, 초보 티 나는 문장의 특징과 가독성 좋아지는 방법, 마지막으로 초보랑 전문가가 판가름 나는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글을 못 쓰는 초보자들도 이 영상 하나로 작가 수준의 글을 쓰게 해주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끝까지 보는 분들 한정으로 지금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선택의 위력. 초보자들이 글을 쓸 때 크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문장에 겉멋을 잔뜩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는 원초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건데, 우리 메시지가 전달되고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려면 일단 읽혀야겠죠? 근데 막 문장에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 멋있는 단어 다 때려 넣어서 문맥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고, 무엇보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력 확 깨지면서 읽히지가 않아요. 대신 논문이나 전문적인 서적 같은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야 되는 글이거나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글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읽는 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멋부리지 말고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가독성이 좋아지고 어려운 단어 쓴다고 해서 이 사람 글 잘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초보 티가 나는 문장의 특징은 똑같은 종결어미를 반복시키거나 접속어를 남발하는 문장입니다. 종결어미가 뭔지 아시죠? 문장을 끝낼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게 별 영향 없어 보이지만 똑같은 종결어미를 계속 반복시키면 진짜 바보 같은 문장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시라고 했어요, 분명. 짠. 이건 좀 극단적으로 든 예시긴 한데, 사람들은 보통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글 습관들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습관대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보면 종결어미가 전부 있죠, 모르겠죠, 있죠, 같죠 이렇게 조로만 끝나는데, 종결어미를 다양하게 섞으면 이렇게 돼요. 종결어미만 몇 개 바꿔줘도 문장이 매끄러워지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종결어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글을 쓰면 누구나 가독성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초보 티 나는 문장의 특징은 접속어를 남발하는 글이에요. 다들 어릴 때 일기 한 번씩 써보셨죠? 옛날에 썼던 일기를 오랜만에 펴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문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글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아는 단어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접속어가 남발된 문장이 많은 게 글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영향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여기서 다른 건 손 안 대고 접속어만 생략해 볼게요. 어때요? 접속어만 수정해도 글이 세련되고 인상적으로 변해요. 이게 접속어만 수정해서 그렇지 종결어미랑 같이 수정하면 초등학생이 일기처럼 안 보일 거예요. 사람들은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접속어가 없으면 안 될 줄 아는데 독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독자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에 접속어를 무작정 끼워 넣는 건 지양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접속어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접속어가 꼭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접속어가 문장의 운율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접속사가 없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깨지 않으니까 상황에 맞게 접속어를 빼서 글을 세련되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가독성 좋아지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꿀팁은 가독성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가독성을 좋아지게 하는 핵심은 문장의 길이입니다. 초보들의 글을 보면 문장이 끊기지가 않아요. 정리가 안 된 생각을 한 번에 좌르르 써버리니까 글이 중구난방이라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글이 한 번도 안 끊긴 한 문장인데 가독성 엄청 떨어지죠. 사람들은 여유가 넘쳐 흘러서 우리들의 글을 하나하나 찬찬히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문장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절대 끝까지 안 읽어요. 방금 전 문장을 최대한 끊어볼게요. 어때요? 한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가능하면 문장을 최대한 짧게 만드세요. 글을 적절히 끊을 줄만 알아도 가독성 좋은 글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 짧게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초보랑 전문가가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태 말한 세 가지의 꿀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점검입니다. 글을 아무리 잘 쓰는 작가라도 점검과 수정을 안 하는 작가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장을 쓰면서도 점검하고 다 쓰고도 점검을 하는 건데 얼마 전 친구가 전자책을 썼다고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친구가 목차를 짤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상상을 하면서 목차를 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처음엔 목차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근데 글을 쓰다가 특정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지 점점 주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는 목차와 다른 내용으로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글 쓸 때 위에 썼던 거랑 이어지는지 확인 안 하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냐고.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확인을 안 했대요. 몰랐대요. 그러고 친구가 다시 써보겠다고 세 가지의 꿀팁과 문장 점검에 신경 써서 다시 문장을 써왔는데 글이 단번에 세련되게 변하고 지금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멋있는 친구예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글을 쓰다가 앞에 했던 말과 이어지는지 또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글을 쓰시면 누구나 글을 쉽고 세련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세 가지의 꿀팁도 중요하지만 점검까지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오늘 초보자들도 전문가처럼 가독성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하였습니다.